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오늘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경기도청에서 교회 목사님을 고발했어요. 지난 4월 12일이죠. 부활절이죠. 경기도청에서 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고 교회 목사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지사 이하 그 밑에 최측근 공무원들 그들에게 제가 좀 할 말이 있어서 좀 말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이하 이재명 이하 최측근 공무원들 내가 너네들에게 말하는데 야, 이 나쁜 새끼들아, 니들 그렇게 할 짓이 없어서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자기 집을 몇 번이나 팔아서 가난한 고아들하고 노숙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온 성자를 고발하냐, 야, 이 나쁜 새끼들아? 니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해외 연수도 다니면서 넉넉하게 살잖아. 니들이 무슨 집은 고사하고 차 한 대나 옷 한 벌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본 적이 있어? 니들은 건설업자들, 환경조경업자들, 뭐 그런 업자들한테 뇌물 받아 처먹고 술집 다니고 룸사롱 다니고 니들 죄 지으면서 더럽게 사는 놈들 아니야. 그런데 지금껏 가난한 자들 돕느라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느라고 지금껏 평생 동안 월세살이하는 가난한 목사님을 니들이 고발을 해? 야, 이 개새끼들아? 우리가 왜 너네들이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하는지 알아?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 수천만 원짜리 공기 환기시설 다 설치했고 그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다 목욕하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그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예배당에 온단 말이야. 근데 너네들 토요일, 금요일 날 뭐 했어? 술 먹고 친구들 만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별 잡스러운 사람들 만나면서 온갖 세상에서 더러운 바이러스 너네들이 묻혀갖고 오니까 너네들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될까봐 너네들을 예배당에 못 들여보내는 거야. 그날 니들이 온다고 해서 성도들이 다 교회 주차장 밖에 나가서 기자회견을 한 거야. 예배당 안에는 소수의 몇 명만 남아서 널찍이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고 그런데 너네들은 2m 규정도 안 지키고 교회 앞을 가로막았잖아. 불법을 저지른 건 니들이잖아. 우리들은 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인데 니들은 다 술 먹고 담배 피는 놈들 아니야. 흡연자가 바이러스에 더 위험하다고 연구 결과가 다 나와 있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거는 바로 니들인데 니들이 왜 깨끗한 성도들을 예배 못하게 방해하고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들 돕느라고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하나님의 종을 니들이 고발할 자격이 있어? 야, 이 나쁜 놈의 새끼들아.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재명 이하 밑에 나쁜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느라고 좀 거칠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이재명 이하 밑에 최측근 공무원들한테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자료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제 캡처해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파란색 점이 분포되어 있는 게 20대 총선의 분포도고요. 오렌지색 점이 21대 총선의 분포도입니다. 20대 총선은 보시다시피 당일 득표율하고 사전 득표율이 거의 1대1의 정비례 함수를 보여줍니다. 자, 당일 득표가 0.3일 때 사전 득표도 거의 0.3이고요. 당일 득표가 0.4일 때 사전 득표도 거의 0.4, 0.5일 때 또 거의 0.5. 이게 정상이죠. 당일 득표하고 사전 득표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나게 1대1의 정비례를 이루어야 이게 정상이라 이겁니다.
완벽한 1대1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1대1에 맞아가는 이런 정비례를 이뤄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일 득표든 사전 득표든 똑같은 사람들이 가서, 똑같은 지역의 사람들이 가서 투표를 한 거니까. 사전 득표에는 젊은이들만 가서 투표하고, 당일 투표에는 나이 많으신 분만 가서 투표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21대 총선을 보세요. 당일 득표율이 0.3일 때 사전 득표율은 0.45가 넘습니다. 당일 득표가 0.4일 때는 사전 득표가 0.55가 넘고요. 0.5일 때는 0.63이 나옵니다. 사전 득표가. 게다가 20대 총선은 분포도의 폭이 넓어요. 이게 정상이죠. 사람들하고 그 지역하고 그 사람들의 성향, 그 지역의 성향이 가지각색이니까 분포도가 넓게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이라 이겁니다. 근데 21대 총선은 이 분포도가 좁아요. 그리고 거의 균일하게 사전 득표율이 11, 12, 13% 정도로 더 높게 나온다 이겁니다. 20대 총선은 1, 2% 차이 나는 게 보통이고 가끔 7% 차이 나는 것도 있는데 21대 총선은 11, 12, 13% 구간에서 촘촘하게 분포도가 형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손을 대서 그 숫자와 통계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중국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세계는 과연 전쟁을 원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어제 올린 트윗입니다. I have instructed the United States Navy. 나는 미 해군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To shoot down and destroy any and all Iranian gunboats. 이란의 쾌속정을 격침시키라고. If they harass our ships at sea. 그들이 바다에서 우리의 군함을 희롱하면. 네, 이렇게 사진에 보시다시피 미국의 구축함을 이란의 쾌속정들이 가깝게 따라붙으면서 운행을 방해했습니다. 트럼프가 이 트윗을 올리자마자 유가가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유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뉴욕 증시를 비롯한 전 세계의 증시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오늘 증시예요. 자, 이상하잖아요. 트럼프가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니까 처음에는 유가가 오르더니 이제는 증시도 같이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전 세계가 수요 창출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수요 창출이 나올 구멍이 없으니 뭔가 작은 전쟁이라도 좀 터졌으면 하는 마음을 은근히 다들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과 그리고 여러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큰 전쟁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최근 중국하고 대만 사이에 긴장감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터지면은 반드시 미국이 개입할 거고 그리고 일본이 개입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하고 북한하고 전쟁이 터지면은 반드시 중국과 미국이 개입할 거고요. 그러면 전쟁 규모가 더 커지죠. 중국 대만 전쟁보다 북한 한국 전쟁이 그 전쟁 규모가 더 커요. 여하튼 간에 이러한 준 세계대전급의 전쟁은 부담이 되니까 그 정도는 전 세계가 원하지는 않지만 이란 하나 정도를 한방 치는 이 정도 규모의 제한 전쟁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분도 있어요. 그 하메네이 정권 밑에서 이란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핍박과 통제를 받으면서 힘들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란의 자유를 선포하기 위한 전쟁.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은 트럼프가 이런 식의 작전명을 붙일 거예요. Operation Freedom of Iran.
이란의 자유작전. 일단 글로벌 정유 업체들이 한 이란 정도 규모의 제한전쟁, 그 정도 규모의 전쟁을 원할 거고요. 정유 업체들이. 그리고 당연히 군산업체, 방산업체, 이런 업체들도 전쟁을 원할 겁니다. 그리고 제철회사, 토목, 건축회사, 이런 회사들도 원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하청업체들, 그들이 뭔가 수요가 창출될 구멍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의 경기를 살려야 되겠는데 유가가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미국의 정유업체들, 특히 쉐일오일 업체들이 다 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란 정도에서 터지는 제한전쟁이 상당히 군침이 돈다 이겁니다. 지금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이 이란 내부 국민들의 불만을 좀 밖으로 돌리려고 자꾸 미국을 쿡쿡 찌르고 있는데요. 이거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 하메네이, 그리고 그 밑에 대통령 하산 로하니, 정말 무식해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전 세계에 지금 그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어떤 열기가 얼마나 험악한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페르시아만, 남중국해, 그리고 대만 해협,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북아, 우리 한반도, 이쪽에서 전쟁의 기운이 뭉텅뭉텅 솟아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질 수 있을 어떤 여건, 기름이 쫙 깔려 있어요. 여기에 어떤 불꽃이 하나 탁 튕겨지면은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건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은 1차 세계대전 때 세르비아 청년들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그리고 그 부인하고 총으로 쏴서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전쟁에 불꽃이 튀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아무도 그것이 세계대전으로 번질지는 예상을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에 어떤 전쟁에 이 기름이 싹 깔려 있습니다. 만약에 예상치 못한 어떤 불꽃이 튕긴다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 너 조심해. 그리고 시진핑 너도 조심하고.